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은 세금을 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금 떼는 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하면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면서 국민연금을 공격하면서요, 나중에 세금을 떼니까 세금 없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금보험 가입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돈 버는 은퇴로 해서 국민연금 받을 때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소득공제 받아서 나중에 세금 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소득공제 받았는데 나중에 세금 뗀다면은 오히려 손해인가 아니면 이익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미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연금보험 판매인들은요, 연금보험 판매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록 소득공제를 국민연금이 받지만 나중에 엄청난 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소득공제 혜택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 연금보험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과세를 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했을 때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리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연금보험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없는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피상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전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금보험 판매에 혈안이 되어서 이성을 잃은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구잡이 논리에 넘어가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그 가입자의 인생은요, 폭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먼저 받습니다. 소득공제를 먼저 받으니까 어때요? 그 엄청나게 많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연금과세는 나중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연과세라고 합니다. 지금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고 그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말도 있듯이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나 단순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받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요,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세금이라면 무조건 소득공제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것을 먼저 받으니까 혜택이 있는 것이죠. 뒤에 과세 이연해서 내는 돈은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제 혜택 받는 것은 무조건 국민연금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세 이연 효과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젊은 시기에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많으니까 소득공제 액수가 커지고 환급액이 커지겠죠.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은퇴 시기에, 노후년 시기에 이때는요,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세금이 보잘것없이 작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과세 이연을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비록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이연 효과가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요, 이렇게 먼저 받는 세금하고 뒤에 떼는 세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 이연 때문에 국민연금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세금이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그 젊어서 그 환급받는 그 소득공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납입기간 내내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이익인데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5만 5,300원을 납부한다면 연 단위로 66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받게 되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었습니다. 소득세율이 26.4% 구간에 걸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매년 666만 원 소득공제를 한다면 176만 원을 매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라면 7,033만 원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받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억 4,066만 원이나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현재 가치입니다. 매년 받는 이 176만 원, 그 다음에 40년 동안 1억 4,066만 원 부부가 매년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20세에 환급받아서 4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6% 투자한다면요, 65세 시점에 무려 3억 6,450만 원을 별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도요, 이 돈을 쓰지 않고 투자한다면요, 28억 164만 원을 모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녀들한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면 56억 원 이상을 자녀들한테 연말정산 환급만 가지고도 이러한 재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56억 원 미래 가치지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때문에 56억 원 이상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상속세율이 좀 높은 사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5% 구간에 걸리는 사람은요, 매년 666만 원 소득공제를 하면 매년 257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40년 동안 1억 257만 원을 환급받고요. 부부라면 2억 원 이상, 2억 514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것을요, 20세에 환급받아서 매년 또 환급받겠죠.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환급받은 것을 투자한다. 6%에 투자한다면요, 65세 시점에 무려 5억 3,227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100세 시점에 사망하게 된다면 40억 9,103만 원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라면요, 80억 원 이상을 자녀들한테 상속할 수가 있겠죠. 이 엄청난 금액을 자녀들한테 상속하니까 엄청난 또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계세율인 소득세율 49.5% 대상자는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6만 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요, 놀랍게도 330만 원을 매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사람이 1억 3,18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부부라면 무려 2억 6,374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40년 동안 매년 환급받는 이 금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투자한다면 65세 시점에 무려 6억 8,346만 원. 이건 가외돈이죠. 정말로 보너스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까지 쓰지 않고 계속 투자한다면 52억 5,307만 원을 모아 놓을 수 있고 상속재산으로 줄 수 있겠죠. 자녀들한테. 이 부분은요,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부의 노후 생활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합산해서 105억 원 이상을 100세 때 이 엄청난 금액을 자녀들한테 상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나와 있거든요. 8,500원 정도 합니다. 8,500원 한번 투자해 볼 가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85억 원 아니면 850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엄청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요,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게 되거든요. 연말정산 플로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매월 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과세 대상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연금 소득공제를 900만 원 한도로 빼줍니다. 각 구간별로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공제가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도 할 수가 있겠죠. 기초공제 150만 원이고요. 혹시라도 배우자도 있다면은 300만 원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00만 원 공제하면 310만 원만 남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310만 원은 소득세율상
6.6% 구간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세액은 18만 6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합쳐봤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소득 매월 106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소득 과세대상 소득이 매년 770만 원까지는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를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또 빼줍니다. 물론 자녀세액공제도 해주지만 연세가 드신 분이 자녀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물론 입양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세금 떼는 것은 그다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 국민연금 과세 대상 소득이 월 200만 원입니다. 이거 엄청나거든요. 200만 원일 때는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를요 매달 해서 1년 동안 17만 7천 원 정도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그 연금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63만 2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에 17만 7천 원 빼고 난다면은 5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0만 원을 받았는데 담세율은 2.896%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저조하죠. 여기에다가 그 만약에 64만 원씩 40년 동안 세금을 내더라도 2,5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2,560만 원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내는 거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노인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로자 공제도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70세 이상이 되면 다 연로자 공제 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부부라면 200만 원이고 장애인이라면 200만 원, 400만 원이고 부부가 장애인이면 600만 원 더 추가로 받으니까 낼 세금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300만 원 대단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225만 원인데 원천징수에 68만 2천 원 빼니까 납부할 세금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담세율은 3,600만 원 바꿔서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세금을 낼 사람은 아마 미래에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더라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초공제 부부가 받고요, 300만 원. 그 다음에 그 경로우대 200만 원 부부가 받고 장애인 공제 부부가 만약에 대상이라면 400만 원까지 받는다면 세금은 이렇게 많이 받아도 세금은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400만 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겠죠. 그 366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원천징수액이 200만 원이다 보니까 180만 원 정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내면 되겠는데요. 담세율은 4,800만 원 받고 8.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많이 가입하는 사람은 간혹가다 여기에 걸리는 수가 있는데 담세율 별로 안 되거든요. 또한 장애인이고 경로우대 받고 뭐하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는 세금은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죠. 소득공제를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만 내는 세금은 잘게 부숴서 매년 내니까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는요,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무시해도 되지만 국민연금 자체는 확정적인 높은 최고의 수익률하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수 120세, 200살을 살아도 무드셀러처럼 천년을 살아도 그 아무 걱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화폐의 구매력을 그대로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말고 연금보험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를수록 똥값에 연금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공제도 해주지 않고요. 또한 국민연금은요, 무려 공짜로 최고 장애 보장을 해줍니다. 장애 일상급 연금을 또 현재 가치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도 유족연금을 또 지급하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금보험으로는요, 국민연금한테 대적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55만 5,300원을 내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또 50%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받는 유족연금도 비과세로 받습니다. 이러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 남녀가 나중에 부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40년 동안 55만 5,300원을 내고 111만 원 부부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65세 때부터 매월 현재 가치로 368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 2.3% 2024년도 기준으로 100세까지 부부는요 67억 원 이상을 수령합니다. 이 금액 엄청나지 않습니까?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일 때는 부부는요 100세까지 155억 원을 수령합니다. 또한 100세까지 물가 상승률 2022년도 5.1%라면요 부부는 405억 원 이상을 수령합니다.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 2.3% 리즈너블 합니까? 3.6% 리즈너블 하지 않습니까? 5.1%그 정도라고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요 우리나라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6%, 7%, 8%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계열로 본다면요. 1965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6.8% 내외가 됐습니다. 6.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혹시라도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곡물 자원을 무기화시켜서 가격을 급등시킨다면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 20%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자부할 필요는 없죠. 굉장히 위험한 걸 왜 그 확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더 받으니까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민망할 정도입니다. 10년 동안 납부해봤자 원금에 도달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공시율 떨어지면 14년, 1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금액의 수익률은 저조합니다. 거대한, 막대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빼고 각종 보수 빼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산전수전 겪은 다음에 그 20세가 45년 동안 유지했다 65세 때 연금을 받게 된다면은요. 연금 지급률이 또 대단히 저조합니다. 4% 내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금 준비금 대비해서 4% 내외니까 연금 지급할 때 무려 25년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안 주면서 보험사는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거기서 나온 연금액은 현재 가치는 똥값입니다. 300만 원 받는다고 45년 뒤에 예시했다 가입설계서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것은요 65세 시점에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3만 원도 안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100세 때 그 똑같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요 3천 원, 그 다음에 300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20세 남녀가 30년 동안 148만 원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 단리 확정 금리 연금을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14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납부액과 동일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30년 납부하지만 111만 원 납부하니까요. 그 국민연금은 40년 납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납부하는 확정금리연금은 148만 원 납부한다고 했을 때 65세 때부터 부부는 연금보험을 통해서 미래가치로 617만 원, 6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픽스된 이 금액이요. 픽스되거든요. 고정된 금액입니다. 100세까지 부부는 29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또 50% 지원받으니까 그 확정금리연금 148만 원 내면 안 됩니다. 74만 원 반만 내야 되겠죠. 반만 낸다면 65세 때부터 부부는 45년 뒤에 미래가치로 335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세 때까지 수령액은 14억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노후 생활을 보장받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수백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가가 오르면 정말로 수천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연금에 올인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익률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 혜택이 엄청나고요. 공짜 무료 장애보장이 또 엄청납니다. 이것은 그 보험을 가입했을 때 매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값어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과세로 유정연금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대비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이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빵이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요. 그 국민연금 소득공제 받지만 나중에 가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비방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로 연금보험이 비과세니까 좋다고 말하면서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요. 선량한 소시민의 노후 준비, 소박한 꿈을 짓밟는 악마와도 같은 사악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연금보험 판매를 중지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엄청난 사업비하고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소비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연금보험을 반드시 배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상을 보게 된다면요. 연금보험의 알량한 복리 효과라든가 비과세 효과 혜택에 넘어가서 그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은 가입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축과 투자 효과가 없죠. 보험회사가 저축과 투자하는 회사입니까? 보장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백투 더 베이직스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일단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연금준비금 대비 지급률이 4%대 초반이다 보니까 연금준비금 이후에 300개월, 25년 동안 또 폭리를 이자 한 푼도 안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에서 복리효과, 비과세효과, 종신지급효과 거의 다 없거나 미미합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속아서 가입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신기루처럼요. 그러니까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노후 준비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더욱 그 우리의 노후는요. 칠흑 같은 암흑 속을 헤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이제 연금보험 상품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부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5만 5,300원 최고보험료로 납부 강화시킨 다음에 평생 나머지 돈들은요.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모조리 해지해서 그러니까 잡스러운 보험 및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 모조리 해제하고요. 금융상품 모조리 해지해서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설계, 은퇴 설계의 정석이죠. 그래서 기존에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연금보험 등 기타 모든 상품들 모조리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판매인의 말만 믿는다는 것이죠. 판매인은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상품 판매하는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매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험회사나 판매인의 말만 믿고서 가입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에서 평생 조언해주는 현명한 멘토, 종합자산관리사, 그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무엇인가 팔면 그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 연금보험 팔지 않는 사람, 종신보험 팔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그런 조언을 받아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요, 어느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인 CFP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풍부한 전문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직업윤리로 철저하게 무장돼서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신뢰를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정말 목숨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행복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팔기 위해서 자꾸만 사실을 왜곡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악하게 그지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닥터 해치로서 그 다음에 보험 및 금융상품 감별사로서 여러분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요. 개인이 투자합니다. 자산이 많을 때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종소세, 건보료, 상속세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개인의 아바타, 분신, 화신인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겠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100년 동안의 대계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에 세금 우산을 펼쳐서 100년 대계 자자손손플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200년, 300년 동안에 세금 우산을 펼쳐서 수백억, 수천억의 세금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무료 NGP 플랜에 대해서 컨설팅 상담해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이고요. 바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